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꾸준히 하지 못하는 남편을 둔 아내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수 남편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백수 남편과 살기 너무 힘듭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출근 준비하다 울음이 터져가지고 하루 휴가 내고 글을 써봅니다.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곤 했는데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한 일을 겪은 분들도 많은데 엄살 부리지 말자 싶다가도 참으면 참을수록 제 속만 썩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30대 초반, 남편은 2살 연하인 20대 후반입니다. 외국에서 대학원생이었던 시절 유학생이던 학부생 과후배인 남편을 만나 2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지는 2년 되었습니다. 같이 산 지는 아직 1년이 조금 안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고 당분간은 가지지 않을 계획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철없고 순진한 생각이 맞다는 걸 인정하지만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주변에서도 부족하게 시작해서 잘 된 케이스도 많고 저도 나름 가난한 신혼에 대한 이상한 로망 같은 게 있어서 어렵게 시작하면 그 나름 행복한 추억도 있고 서로가 돈독해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지금 서로를 신뢰하고 응원해주면 머지않아 꽃길만 걸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유학생이었는데 모은 돈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학비, 생활비를 본인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저축해 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 결혼 계획을 세운 게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1년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남편 영주권 신청 들어가고 남편 영주권이 나오면 외국에 정착해서 살기였습니다. 귀한 아들 뒷바라지하며 기껏 유학 보내놨더니 외국 마누라 만나서 평생 멀리 보내게 될 시부모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힘들겠지만 저도 1년간 며느리로서 해야 할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멀리 살아도 그 시절 추억하면서 어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고 남편을 위해 이 정도는 기꺼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전 모르던 사람과 함께 사는 게 힘들 텐데 시댁에 들어와 살 생각을 해준 것도 기특하다며 많이 예뻐해 주시고 현실적으로도 한국보다는 외국에서의 삶이 더 여유롭다는 것을 알기에 시부모님께서 섭섭하실 텐데도 우리의 결혼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마치고 없는 형편에서 시작하는 만큼 허례허식 생략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남편 없이 시부모님, 도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이젠 지난 일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슬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것에는 정말 덤벙대지만 큰 일을 할 때는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한 출국 시기보다 3개월 전에 어떤 회사에 지원했는데 덜컥 붙었습니다. 연봉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보니 지금은 누구 하나라도 돈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냐며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통보받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2주 만에 이곳에 와서 일주일 정도 시차 적응하고 바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쯤 뒤에 영주권이 나와서 나머지 짐 챙겨서 따라왔습니다. 남편 유학생 시절에 좋게 봤던 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생활력이었습니다. 주변 어른들도 저희 남편 보고 다른 건 몰라도 생활력이 있어서 너 굶길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가끔 유학생들 보면 다른 한인 학생들에게 의지하면서 이런저런 도움받고 졸업할 때까지 피자 한 판도 주문하기 힘들어할 정도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자서 자기 앞가림을 다 하는 모습이 멋지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이곳에 왔을 때 솔직히 조금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회사 생활에 적응할 시기일 만큼 집, 핸드폰, 인터넷 등등의 생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남편이 알아서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은행 같은 곳은 제가 퇴근할 때쯤이면 문을 닫기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 시간까지 빼가며 월세 저렴한 곳을 찾아 일일이 집 보러 다니고 내가 비교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물어보면 항상 당신이 좋을 대로 해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더 까다롭기도 하고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유로 매사 모든 결정을 나에게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세 들어온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저도 우리가 아껴야 할 시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렴한 곳 위주로 찾다가 그중 나름 괜찮은 곳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살다 보니 왜 저렴한 곳인지 알게 됐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험악하고 앞집은 약쟁이에 도둑이 든 적도 있습니다.
집 주위에 산책로도 없고 해가 지면 깜깜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화장실이랑 캐비넷 열면 썩은 냄새가 났고 에어컨도 거실밖에 안 들어와서 침실은 온도 조절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오자마자 한 게 딱 2개 있는데 차 사는 것과 컴퓨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2개가 해결된 순간부터 본인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2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본인도 잘 알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컴퓨터도 나름 비싼 걸로 사줬습니다.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듀얼 모니터며 스피커며 의자며 제 친구가 보고는 PC방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탁한 게 딱 한 개 있었는데 리베이트를 제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큰맘 먹고 비싼 거금 들여 산 만큼 챙겨받을 건 다 받자고 했습니다. 리베이트 받아야 할 게 4개 정도 있었고 영수증도 우표도 다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날짜 다 지나고 어떤 건 박스를 버렸네 뭐네 하면서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한 개당 10,000원에서 20,000원 돌려받는 거였지만 너무 속상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도대체 하루 종일 뭘 하길래 그거 하나 신경 못 쓰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남편도 나름 스트레스 받을 거라 생각했고 어른들도 남편 기죽이면 안 된다고 하셔서 퇴근하면 제가 밥 다 차려주고 집안일도 내가 더 많이 했고 유학 시절에는 여기 음식도 잘 먹었는데 식성이 바뀌었다며 밥을 달라고 하길래 일주일에 몇 번은 번거로워도 한국식 밥상을 차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설거지는 자기가 할 거라고 약속해서 설거지만 부탁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동안 심심할까봐 그리고 혼자 밥 챙겨 먹는 것도 잘 안 하길래 거실에 큰 칠판을 붙여놓고 아침마다 그날 할 일, 냉장고에 먹을 만한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매일 적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숙제 검사받는 느낌이라며 숨 막힌다고 해서 언제부턴가 안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운전해서 15분 거리인데 처음엔 남편이 바래다 주고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고속도로 운전할 자신도 없었고 남편도 낮 시간에 심심하면 이곳저곳 다니라고 차를 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생색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 출근하면 30분이면 될 것을 자기는 왕복으로 2번 하니 1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퇴근할 때도 제가 조금 늦게 나오면 짜증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차를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처음엔 벌벌 떨면서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차도 잘 합니다. 그렇게 제가 알아서 출근하니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화장 다 하고 깨워주면 주차장까지 배웅해 줍니다. 남편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우는 시간도 오래 걸려서 몇 번은 안 깨우고 그냥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 하다 보니 어느새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취업은 무슨 제대로 된 이력서 하나도 작성해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격증 공부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공부 다 해놓은 거라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몇 주밖에 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격증 시험도 신청기가 놓친 것도 모르고 있어서 제가 잔소리를 하도 해서 뒤늦게 본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도 모르시는 시부모님은 남편이 자격증 시험을 붙고 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스러움을 아드님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붙었을 때는 별말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다니는 직장에 붙었을 때도 자기 아들 자존심 상할까봐 제대로 축하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니까 집안일과 요리는 당연히 네가 해야 하고 너는 거기서 살아왔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성적도 좋지 않냐. 내 아들은 얼마나 힘들게 유학 보내고 생활했고 내 아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기특한지 시어머니의 이런 레파토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저 혼자 징징거리는 것도 이제는 지칩니다. 이거 뭐 남편이랑 사는 게 아니라 다 큰 아들 키우는 것 같습니다. 퇴근하면 오늘 뭐 먹어? 라고 하며 멀뚱멀뚱 바라봅니다. 설거지도 남편이 하긴 하는데 항상 밀려서 해서 온 집안의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벌레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남편이 집에서 쉬면 남편이 전업주부가 아닌지요? 왜 내가 하는 게 당연한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전혀 터치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갈수록 집이 난장판이 되어가고 왠지 나만 짜증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외벌이지만 아직 아이도 없고 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울 정도는 아닙니다. 나 혼자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되고 나름 무리해서 저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직장 알아볼 생각이 없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계속 보채니까 얼마 전부터는 취업 준비를 하더니 자기도 일을 하기 시작하면 차가 2대 필요할 것 같다고 나보고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물어보더니 차를 한 대 더 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나 혼자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악착같이 저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남편과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결혼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우울해하는지 짜증내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저 내가 해주는 음식 맛있게 먹어주고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면 되는 줄 알아서 본인은 남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그동안 나에게 화를 내거나 못살게 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남편에게 돈 벌어오라는 압박을 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지원해줄 의향이 있었고 영어가 부족하면 그저 친목을 위해 아르바이트도 추천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합니다. 제가 있는 회사가 사실 굉장히 프리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복장도 청바지 입고 다녀도 됩니다. 가끔 내 컴퓨터를 집에 들고 와서 일한다고 해도 허락해줘서 집에서 일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남편이 자극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 컴퓨터 책상과 나란히 앉아서 인터넷 서핑과 게임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저를 배려한다고 이어폰을 끼고 하더라고요. 남편 친구들은 능력자 와이프 만나서 편하게 사는 줄 알고 그런 시선 즐기면서 목이 점점 빳빳해졌습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이 분야에 대해 후배들에게 조언까지 했습니다. 원래도 우울증이 조금 있었지만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시댁에 살면서도 쌓인 게 많습니다.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고 있는 남편이랑 살다 보니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거의 매일, 나중엔 거의 매 순간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기 부모님 미워한다고 뭐라고 하면서 편을 드는데 이 와중에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부서에 자리가 난 걸 알려줘서 사정사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차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전날까지도 내가 면접 연습 같은 거 해준다고 했더니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최종 면접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나중에 괜히 내 핑계 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냉정하고 공평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지난주부터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하긴 했는데 다음 상담이 2주 후라서 기다려보자 라고 마음먹긴 했는데 내 인내심이 바닥나서 하루도 버티기 힘듭니다. 남편도 저도 본래 고집이 세고 참견받기를 싫어하는 성격이라 지금까지 불평불만들을 꾹꾹 눌러 담기만 했지 터놓고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라 머지않아 결국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둘 다 대화 스킬이 많이 부족해서 내가 짜증이 날 대로 난 상태에서 본물 터지듯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 쏟아붓고 나니 넙죽 엎드릴 줄 알았던 남편이 사과는커녕 나랑 기싸움을 하자는 건지 잠깐 담배를 피러 나갔다 와서는 자기가 차마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하고 그 2글자의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이혼으로 밀어붙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갈라서게 되더라도 서로의 잘못이나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 확실하게 생각한 다음에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조건 이혼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함께 사는 동안 너무 힘들었고 행복하지 않았다. 이대로 계속가면 앞으로의 미래도 뻔하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노력할 의지가 없다면 그때는 갈라설 수밖에 없다. 무조건 답이 이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시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어떻게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부 상담을 받으며 노력해 보기로 했고 첫 상담 후에 어제 2번째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다 보니 철저히 내 입장에선 내가 힘든 게 맞지만 한편으론 남편도 참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 남편을 걱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힘든 거 질리도록 털어놓고 내 편에서 욕해주는 사람도 생기고 하니 그동안 가시방석에 앉혀놓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외식하고 오니 남편이 힘들었는지 오자마자 쓰러져 자는데 여태껏 보이지도 않던 흰머리도 눈에 들어오면서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자는 사이에 감성에 젖은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힘들어할 때 한결같이 곁에 있어준 남편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며 청승맞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와중에도 내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잠결에 듣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민망해서 편지 썼다고는 말 안 하고 몰래 마무리해서 남편 컴퓨터 키보드 밑에 놔뒀는데 밤에 일어나서 읽었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려고 일어나니 남편이 먼저 일어나 벌써 모닝커피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만으로도 고마운데 처음으로 도시락도 싸줬습니다. 아침부터 계란도 삶고 간 맞춰가면서 준비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사실 제 눈에 콩깍지 그리고 남편의 인성이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있어서 그렇지 조건으로 보자면 전혀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로적잖이 구질구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 중 갑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남편에게 갑질을 해온 거였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데 고쳐야 할 건 남편뿐 아니라 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일 벌리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 잘 조율하면서 살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그동안 제가 마음이 유하지 못해서 그렇게 느꼈던 게 큰 것 같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 먹으니 또 그렇게 받아주셨고 그래서 잘 지내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 남편은 결혼 5년 중 3년 이상이 백수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잘려서 1년 넘게 백수, 그리고 다시 1년 직장 다니고 또 잘리고 1년 이상 또 백수. 처음에 백수 됐을 때나 두 번째 백수 됐을 때나 백수 생활 하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지 어떻게든 돈 벌어 오라던지 한 번도 한 적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지만 자존심 상할까봐, 기 죽을까봐 절대 궁금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재촉 없이 꾹 참고 기다리던 제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탈퇴로 탔고 어느 날은 샤워하며 울고 어느 날은 가만히 있다가 울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속으로만 삭힌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해서 돈을 버는 데다 아이도 없고 특별히 사치도 안 하니까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 일이 안 풀리다 보면 남자가 쉴 수도 있고 꼭 남자가 돈 벌라는 법도 없고 남편이 날 의지할 때도 있는 거고 내가 남편을 의지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도 의지가 되는 아내인 걸 때론 자랑스럽고 다행으로도 여겼습니다. 저는 굳이 남녀 역할이 따로 있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다 뭐까짓거 서로 좀 바뀌면 어떠리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벌고 남편의 집안 살림을 제대로 했다면 큰 불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이 설거지며 집안일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부터 설거지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는지 자신이 요즘 들어 빨래를 얼마나 더 많이 널었는지를 날짜까지 기억하고 세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엔 저보고 4년 동안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양가에서 반찬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할 땐 맞벌이였고 이 사람이 백수일 땐 제가 벌어 먹여 살리는 상황인데 저더러 늘 양가에서 반찬 받아오니 4년 동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양가에서 받아만 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신혼 초에는 못하는 음식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겠다고 인터넷 찾아가며 나만의 레시피를 정리해가며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거의 매일같이 다른 음식으로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기 엄마한테 배우면서 며느리 노릇 해가면서 김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자기 입맛에 맞게 그 집 음식 맛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내란 존재는 여태까지 엄마가 해준 역할을 대신 해줄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태까지 먹고 입고 살아왔던 것을 그대로 이어줄 젊은 엄마 말입니다. 제가 여태 노력하며 레시피 봐가면서 열심히 한 건 대체 뭐냐고 했더니 레시피 보면서 하는 건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튼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건 천재입니다. 레시피 보면서 하면 안 되나요? 여자는 결혼하면 뇌에 요리하는 칩이라도 심어져 있는 줄 아는 건지 레시피 보면서 하는 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 인간을 위해 이제 반찬이며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 의지를 저렇게 팍 꺾어주는데 제가 무슨 노력을 하고 싶겠습니까?
잘 못하면 찾아가면 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거고 고맙게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 음식이 맛없지는 않았습니다. 제 음식 먹어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먹던 맛이 아닐 뿐입니다. 게다가 반찬을 제가 하던, 친정서 가져오던, 시댁에서 가져오던 자기는 맛있게 먹게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요? 왜 남편이 신경을 쓸까요? 그렇다고 자기가 요리할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전 돈도 벌고 반찬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 말로는 세상의 모든 남자는 요리 잘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세상의 모든 여자는 돈 잘 버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전 그렇게 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저한테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러는 남편 본인은 4년 동안 할 줄 아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집에서 게임하고 TV 프로그램 외우고 드라마 줄줄이 꿰는 거 외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저야말로 이런 사람 믿고 기다린 제가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늘 풀리는 일이 없다고 한탄하는 남편은 제 월급을 빨아먹고 사는 기둥서방과 뭐가 다른지, 게다가 나이 차이도 무려 9살입니다. 남이 보면 어린 와이프 등쳐먹는 인간으로 보일 텐데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늘 신기합니다. 정말 웃긴 게 여자는 돈 벌어도 살림은 여자 몫인데 남자는 백수여도 살림은 남자 몫이 아닙니다.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본인이 노는 거 시댁에서 다 알아도 우리 집엔 절대 말 못하게 합니다. 어른들이 걱정하신다나 뭐라나 장인 장모 생각해서 그러겠습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겨우 1년 일할 때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들어오면서 문 열자마자 넥타이 소파에 던지고 서류 가방 내팽겨치며 이놈의 회사 때려쳐 버린다고 맨날 소리치던 인간입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제 피를 말렸습니다. 그 꼴이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당장 때려치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정말 그럴까봐 그 말도 못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는 남자의 직장은 총알 없는 전쟁터라는 둥 가정을 위한 남자의 비굴한 회사 생활 어쩌고 저쩌고 백수일 때는 세상에서 자기 혼자 비참한 척 불쌍한 척 생쇼를 했습니다. 저는 9살 차이나 나는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고생하는 제가 제일 불쌍한데 말이죠. 저 인간은 자기가 제일 불쌍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간이 회사에 다녀도 눈치, 안 다녀도 자존심 상하게 하는 나쁜 와이프 될까봐 눈치,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놈의 직장, 남자만 더럽고 치사해서 비굴하게 다닙니까? 여자는 띵까띵까 놀면 회사에서 돈 줍니까? 그래서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많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참았을까? 뭘 믿고 기다렸을까? 아이도 없는데. 이 사람 이제 나이도 너무 많아서 점점 취직도 못할 테고 시댁까지 평생 이렇게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전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나간다고 하는데 전에 일했던 곳보다 월급이 절반이지만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다닐 거라고 합니다. 곧 죽어도 자존심 챙기려고 안달입니다. 40 중반이나 됐으면서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에도 안 들어 하면서 왜 그런 곳에서 일하냐고 했더니 이제 더 있으면 폐인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년 가까이 놀면서 그동안 폐인 안 됐냐고 물었더니 아직은 그렇게 정신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 인간 보면서 이미 옛날에 폐인이 됐는데 여태 잘 먹고 잘 놀고 있었으면서 입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인간이 다음 주부터 일 나간다는데 별로 기쁘지도 않고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번엔 또 얼마나 다닐까? 일 다니면서 또 힘들다고 얼마나 생색내고 난리를 칠까 하는 생각에 더 스트레스입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인간 보면 환장하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남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빠같이 의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저 짐덩어리 같고 제 인생의 걸림돌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이 쉬운 결정도 아니고 상식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터놓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자신은 혈액형이 B형이라 특별하고 남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으면서 자기가 논리적인 사람이라 자기 같은 논리적인 사람이랑 사는 내가 힘들 거라고 할 정도로 대놓고 잘난 사람입니다. 볼 때마다 늘 신기할 뿐입니다. 쥐뿔도 없는 게 어찌나 잘났는지 늘 잘난 척에 아는 척에 그놈의 잘난 자존심 지켜주려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이제 지켜줄 마음도 없고 이제 모든 게 지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느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적당히 눈치 보며 사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럴 때에는 강하게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와이프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보통 매우 이기적이거나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해본 어떤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까지 왜 감싸주고 비위를 맞춰주면서 살았는지 후회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남편의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내가 일조한 건 아닌지,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산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